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눅스 컨테이너 원리에서 CPU 제어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CPU 제어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C그룹으로 사용하는데 이 C그룹과 원리 CPU 제어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쿠버티스 리소시스에 있는 리퀘스트와 리밋의 의미를 살펴볼 거고 이 시간을 뭔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배워서 실무에 어디다 쓰지라는 약간 작은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인데 리밋을 설정을 안 해도 될까라는 것도 작은 파트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request CPU 의미부터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request CPU를 0.3으로 준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0.3코어를 쓴다는 의미일까요? 네, 정답은 코어를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파드의 컨테이너가 상대적으로 CPU 시간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을 쓴다는 의미는 곧 가중치를 가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이 리퀘스트 CPU가 C그룹의 CPU 웨이트로 변환이 됩니다. 가중치 의미를 갖죠. 간단히 실습을 해볼 거예요. CPU 2번, 1번 파드의 리퀘스트 CPU가 어떻게 가중치가 설정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CPU 1번을 볼게요. CPU 1번을 보면 리퀘스트 CPU가 1.5로 잡혀 있죠. 그리고 2번은 지금 0.3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파드가 2번 파드보다 리퀘스트 CPU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CPU 1번 파드가 더 많은 CPU 가중치를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파드 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드인 거고 C그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PU 웨이트를 보면 59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파드 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C그룹에 있는 CPU 웨이트를 확인해 보면 1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CPU 파드보다 더 적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죠. 왜 가중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저희가 CPU 동작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CPU는 연산을 처리하는 코어와 그리고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CPU 동작 원리는 이 코어를 의미를 하고요. 이 코어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 개의 연산만 처리하게 됩니다. CPU 코어가 하는 일을 시각화하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개 작업만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작업일은 0.6초, 작업일이 0.4초 이렇게 CPU는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운영체제의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결국은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A, B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CPU는 이 프로세스의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원리이고 CPU 동작 원리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결국은 운영체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이든 이 운영체제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는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CPU가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 큐에 저장이 되고 각 운영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프로세스의 시간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CFS라는 스케줄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CFS 알고리즘은 모든 프로세스에 공평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CFS의 특징은 일정 시간, 즉 주기마다 프로세스에게 CPU 할당 시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CPU는 이 시간을 읽어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일정 주기가 100ms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ms마다 작업에게 할당할 시간을 CFS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작업일 2는 이 100ms에 0.6초, 0.4초를 할애한 거고 0.3, 0.4는 여기 없는 거 보니까 0초가 할당이 된 거죠. 그리고 100ms에서 200ms는 작업 3, 4가 할당이 됐으니까 작업 1, 2는 할당이 안 된 거고 작업 3, 4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CFS는 주기마다 프로세스 CPU 할당 시간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쿠버티스에서도 이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디폴트로 100m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큐브렛 설정에 있습니다. 쿠버티스 또는 컨테이너들은 어떻게 이 CFS 시간을 제어할까요? 그거는 바로 C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컨트롤 그룹의 약자인데 이 C그룹은 프로세스를 그룹으로 묶어서 CFS 스케줄링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메모리, 기타 등등의 리소스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A가 있을 때 이 컨테이너 A에 속한 여러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프로세스를 C그룹 A로 묶고 CPU 시간 30%만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B내 뭐 프로세스 CD로 C그룹 B로 묶어서 이 프로세스들은 CPU 시간 70%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이 CFS 시간을 컨테이너마다 제어하기 위해서 C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파드의 리소스 리퀘스트 CPU가 갖는 의미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파드의 리소스 리퀘스트 CPU가 아니라 컨테이너 리퀘스트 CPU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이 컨테이너스 필드 아래에 리퀘스트 CPU가 있는 거죠. 파드의 리퀘스트 CPU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저희가 큐브스텔 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CPU 사용량을 분석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파드의 컨테이너가 얼만큼 CPU가 할애돼서 실행이 되었는지 분석을 할 건데요. 큐브스텔 탑 결과 중에 CPU는 1초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이 1코어가 1초에 해당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000 밀리세컨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파드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파드는 2ms가 나왔죠. 이 의미는 1초 동안 이 파드가 CPU 시간 할애받은 게 2ms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초 동안 거의 990ms를 할당을 받았으니까 거의 1초를 이 두 번째 파드가 할당을 받아서 시간이 됐네요. 이거를 저희가 리눅스 CFS에 또 비유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리눅스 CFS의 스케줄을 주기는 100ms입니다. 즉 100ms마다 이 프로세스 저희는 이제 쿠버티스니까 컨테이너의 시간 할애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큐브스텔 탑에서는 1000ms 즉 1초의 CPU 할애 시간을 나오기 때문에 총 리눅스 CFS 스케줄러가 10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아시면 분석하는 데 조금 재밌을 거예요. 용어 정리가 끝났으니 다시 리퀘스트 CPU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리퀘스트 CPU 1.5로 설정하면 이 가중치, C그룹 가중치는 59로 설정이 됩니다. 이 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59로 설정이 됩니다. 현재 컨테이너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한 개가 CPU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S 알고리즘이 평가하는 주기 100ms를 이 컨테이너 한 개가 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한 개 더 추가해서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 CPU의 비율만큼 이 두 개 컨테이너가 CPU 시간을 할애받습니다. 현재는 3대 1로 비율이기 때문에 100ms 기준으로 75ms, 그 다음에 25ms 3대 1 비율로 나눠 갔습니다.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kind 쿠버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저의 GitHub 레포를 가시면 이 kind config YAML 파일이 있어요. 두 개의 워커 노드를 저는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노드, 한 개는 이제 서비스 파드를 실행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make 파일에 스텝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방금 보셨던 make 파일을 사용해서 kind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kind of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kind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kind 클러스터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를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ind 클러스터를 만드시고요. 잠깐 시간 있을 때 나머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큐브스텔 탑 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매트릭 서버를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헬름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 헬름에 필요한 아규먼트는 헬름 밸류스들은 매니페스트 그다음 매트릭 서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노드는 인프라 노드에 생성하기 위해서 노드 어피니티를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희가 생성한 카인드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배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정을 또 해야 돼요. 다른 설정은 뭐냐면 저희가 워커노드 2개를 생성했는데요. 워커노드 2개를 하면 워커노드 1, 2번을 생성했는데 이 2번에 저희가 테스트할 파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이 노드는 저희가 이 서비스 A라는 노드 레이블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드에는 저희가 원코어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노드가 1코어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1코어를 해야 저희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1코어를 설정해야 저희가 이 원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코어가 한 개라는 가정을 하에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여러 개면 이 코어마다 각자 이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컨테이너가 전부 다 100ms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1코어로 노드를 1코어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옵션이 코어 한 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CPU 셋도 설정해 놨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저희가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으면 이 워커 2번 노드가 CPU 한 개만 사용하되 0번 코어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매트릭 서버도 실행된 걸 확인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리퀘스트 파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된 걸 각각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 리퀘스트 CPU 디렉토리에 파드 1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GitHub에서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GitHub에서 보면 리퀘스트 CPU 파드 1번을 보시면 1.5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CPU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을 좀 보기 쉽게 화면을 옮길게요. 네, 이렇게 실행하면 파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 파드는 뭐 하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 while문으로 무한정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while문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랑 비슷한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드를 보면 이제 레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파드 매트릭을 보면 1코어가 지금 전부 다 이 파드의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네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 그림이죠. 그리고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 CPU 웨이트를 봐볼게요. 전 K9S로 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ysfs C그룹 CPU 웨이트
보시면 5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걸 보면 리퀘스트 CPU 1.5로 설정했을 때 지금 59가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드를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드는 이 파드 2번에 보시면 리퀘스트가 0.5입니다. 이거를 배포하면 어떻게 CPU를 서로 파드들을 사용하는지 좀 볼 거예요.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드가 두 개 다 레디 상태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15초가 지나야 수집이 됩니다. 15초가 지났고 이제 수집이 되었네요. 수집이 되면 CPU 사용률을 보시면 여기가 740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250 밀리세컨드죠. 이거는 지금 약 3대1 비율이에요. 3대1 비율의 이유가 다시 발표자를 가보면 이 리퀘스트의 비율이 3대1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도 지금 3대1로 시간을 할애받아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리퀘스트 CPU는 코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CPU 시간을 할애받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거는 리눅스 CFS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그리고 리눅스 C그룹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CPU 시간을 상대적으로 할애받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즉 컨테이너가 항상 어, 처리할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백엔드를 만들었어요. 이 백엔드가 API가 계속 호출이 되지 않아서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CPU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작업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존에 저희가 이전에 3대1 비율로 나눴지만 놀고 있는 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CFS 알고리즘은 더 작업이 필요한 프로세스에게 더 CPU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3대1 비율이 아니라 놀고 있는 CPU에게 더 CPU 시간이 안 주는 거죠. 이걸 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아까 파드 1번 있죠? 파드 1번 리퀘스트 CPU 1.5를 지정한 파드와 그리고 제가 그냥 예제로 만든 파이썬 백엔드를 동시에 실행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리퀘스트 0.5를 줬습니다. 실습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전에 배포한 파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킬스트에 델리트로 제가 삭제를 할 거고요. 네, 삭제가 잘 되었고 여기서 1번 파드만 다시 배포를 할게요. 1번 파드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백엔드를 실행하는 파드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 파이썬 백엔드 파드는 API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연산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파드 첫 번째는 제가 무한정 포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걸린 상태죠. 계속해서 연산 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저희가 기대한 거는 이 상태가 되겠죠. 놀고 있는 컨테이너에는 CPU 시간을 많이 할애받지 않고 많이 연산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CPU 시간이 더 할애받는 거죠. 저희가 생각한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드 매트릭을 보면 예상한 대로 이 파이썬 백엔드 API는 CPU 시간이 정말 할애가 안 됐고 많이 연산이 필요한 CPU 1번 파드에는 거의 모든 CPU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비율은 다를지라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한 컨테이너에게 CPU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AGI를 보면요. 이 컨테이너들이 다 놀고 있는데 리퀘스트 CPU가 낮은 컨테이너가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리눅스 CFS는 이 리퀘스트 CPU가 낮더라도 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파드를 두 개를 생성할 거예요. 첫 번째는 리퀘스트 0.2를 요청하는 하나의 파드를 실행할 건데 이 파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적으로 while문 연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트레스가 걸린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파이썬 백엔드 앱을 실행해 볼게요. 이제 이 파이썬은 이전 실습에도 살펴봤듯이 API가 있는데 이 API가 호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놀고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됩니다. 여기 리퀘스트는 0.5로 줬습니다. 자,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거 디플로이먼트를 다 삭제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 VS 코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백엔드 파드를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0.1을 갖는 파드도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드가 생성이 됐겠죠. 하나는 0.1 그리고 하나는 0.5 리퀘스트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를 보면 이 15초가 최소 지나야 매트릭이 수집이 돼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수집이 되었는데 이 로우 CPU는 결국 리퀘스트 CPU가 0.1인데 CPU 사용된 시간을 보면 1000ms에 거의 근접하죠. 즉 1코어를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리퀘스트 CPU가 0.1이지만 1코어처럼 쓴 이유는 이 파드는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썬 백엔드는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즉 파드가 CPU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CFS는 리퀘스트 CPU가 낮더라도 이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네 판단하고 더 많은 CPU 할당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를 얻었는데 저희가 설정한 리퀘스트 CPU가 의도한 대로 또는 의도한 비율대로 동작을 하려면 모든 컨테이너가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컨테이너가 바쁘게 일할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는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바쁘게 일하는 프로세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게 됩니다. CPU 리퀘스트의 총합은 노드의 CPU를 넘지 못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노드가 1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리퀘스트 CPU를 1.5로 지정을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CPU가 충분하지 않다고 에러가 뜨면서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상태가 가능했거든요. 저희가 노드가 1코어이지만 1.5코어보다 더 실행됐던 이유는 카인드 클러스터로 실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인드 클러스터는 도커 데몬 프로세스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도커 데몬에 리소스를 의존을 하게 되는데 도커 데몬이 기본적으로 도커 데몬을 실행한 그 PC에 CPU 의존합니다. 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제 노트북의 CPU는 12코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노드의 CPU가 12코어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실습하려면 이 CPU 리밋을 이거 1로 변경을 하면 아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insufficient CPU 에러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도커 데몬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커 업데이트라는 명령으로
컨테이너 CPU를 제안을 했습니다. 리밋 CPU를 좀 살펴볼게요. 리밋 CPU는 CPU 최대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하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CPU 사용 시간을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리퀘스트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가 컨테이너가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리눅스 운영체제는 그만큼 바쁘게 일하지 않는 컨테이너에게 많은 CPU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PU 시간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리밋은 어, 이 상대적이라는 의미와 반대로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A 컨테이너는 바쁘게 일을 할지라도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 CPU 사용 시간을 10ms를 넘지 않습니다. 0.1이 10ms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컨테이너들이 있었잖아요. 남은 컨테이너들이 이제 모두 다 바쁘게 일하는 가정하에 리밋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 이 10ms를 뺀 90ms를 쓸 수 있겠죠. 리밋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밋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큐비스테타 파드로 테스트를 제가 해봤었는데 이 A 컨테이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큐비스테타 파드 결과에서는 100ms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컨테이너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ms를 제가 테스트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여기 부하를 주게 되면 아마 최대 900ms까지 올라가겠죠. 리밋 CPU는 리퀘스트 CPU하고 다르게 이 가중치라는 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CPU max라는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5는 CPU max의 쿼터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150ms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 값은 페리드 나누기 쿼터이기 때문에 큐브렛이 설정한 디폴트 100ms 페리드가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설정한 150ms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1.5가 계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퀘스트 CPU, 리밋 CPU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이걸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 느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리퀘스트 CPU만 설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밋 CPU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는 이제 부작용,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밋은 정하지 않고 모든 컨테이너가 바쁘게 일할 때만 내가 정한 CPU 비율만큼 일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만 지정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제가 대표적으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부팅 시간이 CPU 시간과 비례해서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CPU가 많이 할애될수록 리퀘스트 CPU가 높을수록 부팅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리밋을 정하게 되면 리밋만큼만 CPU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팅 시간이 매우 많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리밋을 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리밋을 안 정하면 되지 않냐?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리밋 자체는 제 생각에는 운영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리밋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노드 압박 이벤트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어떤 파드가 뭐 메모리나 CPU, 스토리지 이런 걸 많이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QoS 파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파드가 이빗됩니다. 파드가 이빗되면 파드가 터미네이션 되고 종료되고 다시 스케줄링 되는 걸 대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이빗이 갑작스럽게 모든 파드가 이빗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리밋을 정해서 파드가 이빗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OOM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CPU 리밋을 안 거는데 OOM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좀 의아한 걸 가질 수 있는데 CPU 리밋을 걸지 않으면 연산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연산에서는 메모리를 많이 쓰는 연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많이 할수록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메모리 상한선까지 리밋까지 쓰게 되면 OM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OM 발생 확률이 예상치보다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만 지정하려면 결국은 리퀘스트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리퀘스트에 영향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브가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 레드니스 프로브가 있는데 얘들이 CPU 스로트링이 걸리게 되면 프로브 검사를 실패해서 파든 레디가 돼요. 근데 이제 리퀘스트를 잘못 지정하게 되면 어, CPU 컨테이너에서 CPU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덜 리퀘스트를 지정을 해서 프로브 검사가 실패해서 파드가 널레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운용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상적으로는 리퀘스트만 지정하는 게 맞지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히 리밋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